안녕하세요. 키위 IELTS 문경필입니다. 오늘은 저희 키위 IELTS에서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스콜라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키위 IELTS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스콜라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나눠집니다.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단계, 중학교 1, 2학년 단계, 그리고 중3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별로 나눠지게 되는 그 근거는 바로 이 주제 선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난이도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콜라 프로그램은 이 글 제목, 저희 프로그램 제목에 있다시피 이거는 저희 인문학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괄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주제들이 바로 그런 초등학교 5, 6학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들이 써야 하는 그 에세이 주제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좀 단순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1번 주제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고요. 물론 지금 이 페이퍼는 이 동영상과 함께 밑에 있는 PDF 파일로 있으니까 먼저 다운을 받으셔서 같이 봐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들은요, IELTS와 토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중학교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내 에세이 대회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주제들을 제가 다 뽑아 온 거고요. 그리고 주제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일단 아카데믹 라이팅 주제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들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는 주제를 갖고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병원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거는 1단계 정도가 됩니다.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종합병원이라는 키워드를 갖고서 글을 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병원에 대해서 쓸 때 하고요. 종합병원에 대해서 쓸 때는 분명히 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 즉 구체성이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종합병원 다음에는 내과에 관해서 글을 쓰게 될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종합병원보다 내과는 훨씬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나눠놓고 그걸 단계별로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단계에서는 입문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주제를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1, 2, 3, 4, 5번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단계에서는요, 중등 특목 전자고, 전국단위 자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어 글쓰기 수업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초등 단계에서는요, 심화, 시사 및 인문학 문제는 다루지 않고 온리 글을 포맷에 맞춘 연습과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얇은 지식을 넓게 퍼뜨리는 게 그 주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 2학년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딥하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단계에서 중등 실전 아카데믹 라이팅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문제의 기본 예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PDF 파일이라든가 어떤 그 종이 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아까 전에 나왔었던 초등 5, 6학년 단계에서 사용하는 글과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심도가 조금 더 깊어졌고요. 구체성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등 단계에서부터는 아이디어를 18개의 섹터로 쪼개가지고요. 각각에 관련돼 있는 어떤 키워드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만듭니다. 이제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큰 개괄적 설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중등 1, 2, 3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2017년 1월 7일부터 2017년 4월 2일 날까지 했었던 시사 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즉 시사 사설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매주 2개에서 3개 정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경 지식들을 들은 이유는 조금 더 넓은 지식을 많이 알게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로 볼 수 있는 글들을
많이 보게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문이다 보니까 이게 조중동 계열하고요, 한겨레 경향 계열하고 좀 내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는 조중동 것도 한번 보고 경향이나 한겨레 것도 뭐 이렇게 나중에 같이 보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의 팩트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시선으로 보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 수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니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단계를 지나서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실전 3학년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3학년 문제들의 기반은 뭐냐면요, 일단 전국 단위 자사고 문제와 국제고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대입 실전 대입 면접 문제들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한예종에서 나왔었던 문제들, 그리고 의대 MMI 문제에서 너무 이제 의학 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인데 좀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는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가치관에 대한 설명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하나 선정해가지고 등장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소개해보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등장인물들을 찍어놓고서 본인이 설명을 할 때 본인의 장래 희망이라든가 어떤 역사적 가치, 그리고 철학적 가치, 그리고 그거를 현대 시사랑 붙여가지고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고요. 인권과 관련해가지고 복제 인간이 합법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역시 가치관 문제겠죠? 삶과 죽음의 경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래 사는 것이 좋기만 할까, 역시 이것도 어떤 철학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생각하는 기반인 중심축이 있어야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시 지문형 문제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 갑과 을이 뭐 딸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거기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제시 지문형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쪽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런 가치관 문제보다는 이게 조금 더 어렵고 제한 사항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 사항을 거꾸로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 전용 융합형 심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을 만난 다음에 10분 동안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은 조선시대 누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 이거는 역사로 돌아간 다음에요, 역사로 돌아가서 그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발생했었던 어떤 그 기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다음에 현대인에 대한 현대 사회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병합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모든 문제들은 제가 대략 이런 문제들은 문제 하나 푸는데 한 20분 정도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듣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거기다 조금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연습도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뭘 뜻하는지, 무엇을 본인에게 물어보는 자체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어떤 발상을 해서 그걸 갖고서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고의 훈련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는 아이가 조금 많이 변했고, 인문학적으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거고,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가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그런 데 이제 합격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스콜라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갖고 계시는 PDF 파일이라든가 그 전용 자료에 보시면은 이 내용들은 다 그대로 써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직 라이팅을 기본 교재로 씁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은요. 그리고 30분 안에 300단어 이상의 글을 쓰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실전 상황을 가정해서 빠르게 완성하면서 기본적인 논리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인 연습을 한다고 여기 지금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서 키워드를 추출을 합니다. 키워드 추출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미리 정리를 하는 거죠. 계열별로. 제가 아까 18가지 섹터로 정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본인이 알고 있는 키워드도 전부 다 집어넣고 이 주제에 맞는 거가 어느 건지를 결정을 해서 매직 라이팅 안쪽에 나와 있는 모듈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템플릿 조합을 빠르게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일단 300자 글을 완성을 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들은 글을 완성을 시키지 못하면 일단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본인이 뭔가 글을 쓴다라는 어떤 성취감도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시키는 훈련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 라이팅 장르를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일방형, 그리고 양방형, 그리고 그 솔루션, 해법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계열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요. 그걸 응용하는 연습이 병행이 되고요. 모든 문제는 4가지 철학적 마스터 키포인트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빠르게 완성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었던 그런 문제들을 저희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잡게 합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물을 지금 내가 왜 마시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도 인문학적으로 분석을 먼저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 공공의 이익과 행복 이런 키워드로 묶어놓고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현상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현상학을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는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전국 고등학교, 중학교 에세이 대회와 그리고 IBT, IELTS, SAT에 출제되어 있었던 문제 중에서 114개를 제가 뽑아냈고요. 그걸 18개로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정형화 시켰고 그 주제에 알맞는 아이디어와 단어를 미리 알려주고 현장에서 빠르게 조합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 둘 다 공통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의 논리를 정형화된 어떤 영국식 아카데믹 라이팅 기법으로 글을 쓰게 만들고요.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중괄식 전개를 지도를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글을 쓸 때는 두괄식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두괄식 라이팅을 미리 두괄식 라이팅으로 하라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미괄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양괄식으로 쓰기도 하고 중괄식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고등학교에 가고요. 수능 문제를 풀 때도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에서 물어보는 것도 영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문법 문제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논리 조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글쓰기 훈련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누가 빨리 주제문을 찾아서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뜨느냐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그냥 읽어가지고 감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릴 때부터 글을 쓰다 보면은 당연히 1번 문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으면 두 번째 문장에서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세 번째에서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몸에 익어 있고 머리에 익어 있고 손에 익어 있고 입에 익어 있기 때문에 글을 굉장히 글을 쓰는 이런 영어로 라이팅을 쓰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릴 때 꼭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냥 영어 글쓰기는 센텐스 단위의 작문이 아니고요. 조합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18가지 섹터로 뭐 세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교육까지 쪼개놨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공통 주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갖고 제가 이제 첨삭을 합니다, 직접. 사실은 제가 첨삭 때문에 간에 좀 병도 얻었었고요. 좀, 제가 첨삭한 작년까지 한국기록원에 이제 넣을 때 14,000개 갖고서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쓴 글을 먼저 제가 읽어요. 읽은 다음에 읽은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와서 그대로 제가 아이디어는 똑같은 상태에서 문장과 단어를 바꿔주고요. 필요 없는 거는 빼버리고 그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꼭 필요한 문장들은 집어넣습니다. 내용의 큰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이들이 쓴 글을 이렇게 통째로 패러프레이징을 한 다음에요. 표현을 다양화시키고요. 표현을 정형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영어는 창의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창의적으로 써야 됩니다. 하지만 창의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을 맞출 수 있는 문법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글을 쓸 수 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문장으로 글을 쓰고요. 어떤 아이는 대학생들이 쓰는 것처럼 문장을 씁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훌륭한 생각이 있어야만 훌륭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글쓰기 실력이 좋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글을 쓰려고 하면은 아이디어가 이미 충분히 있어야 되고 딥하게,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키워드 배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제가 아이들이 설사 그 문장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똑같은 뜻일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이렇게 애들에게 나중에 교정본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쓴 문장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에러들이 나타나는 거는 저희 외국인 체커가 글을 잡아서 문법만 딱 맞춰주셔서 그 문법 첨삭본을 또 따로 줍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써 있죠. 그 문법 첨삭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패러프레이징 교정본을 제가 애들에게 주고서 그거를 통째로 외우게 만들고요. 그 외운 상태에서 그걸 제가 동영상을 숙제로 봤습니다. 동영상을 숙제로 봤는데 본인들이 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잘 외웁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천천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직접 첨삭한 거를 정확도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암송해서 발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하죠. 글을 쓰려고 하면요. 이제 제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섹터별로 정리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1000개를 제가 미리 뽑았어요. 다 뽑아서 그 단어를 계속 회전을 시킵니다. 매주 100개에서 150개씩 회전을 하면서 다른 단어, 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손으로만 쓰게 만들지 않고요. 손으로 써서 저희가 검사도 하지만 거기다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나중에 IBT 시험을 쳐야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타이핑으로 쳐서 이 손가락 감을 늘리는 어떤 그런 훈련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3이 됐을 때는요. 이 중3이 됐을 때는 특목 전국 단위 자사고, 대인 면접 등 다양한 기출문제랑 예상문제로 그 아이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진로, 인문, 경제, 역사를 갖고서요. 그 답안에 대해 가지고 답을 주도록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하는 거는 전부 다 저희는 따로 카메라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실전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3학년이 되게 되면은 그걸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자소서를 쓸 때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세워놓으면은요, 머리가 하얘진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심장 떨림을, 실전의 경험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카메라 테스트를 직접 하면서 아이들에게 실전 적응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나눠준 이 자료들을 저희 어머님도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스콜라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가지고 많이들 궁금하셨을 건데요. 그 궁금하신 내용들이 이 동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해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정말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한국말을 배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희 딸이 지금 둘째 딸이 6살인데요. 그 아이는 글쓰기를 하는데 쓰기가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연필로 그냥 그림을 그린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저희가 너는 한국말 잘 못하기 때문에 너는 문법부터 배워야 되고 넌 독해부터 해야 되고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저희도 글을 그렇게 배우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준에 맞게 그냥 시작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글을 못 쓰는 거는 매직라이팅 그 무료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그거 찾아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글 다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일단 쓰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듬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학습의 모양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